영통역 자이프라쉘,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통역 자이프라쉘이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총 472세대입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 84 타입, 100 타입이 있습니다. 네, 입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통역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10분, 9분에서 10분 거리인데요.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이라서 조금 먼 단지는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0분 이내에 걸리면은 이제 역세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서천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천초등학교까지 도보로 7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가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통역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렇게 큰 마트들이 있어서 장보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먹거리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식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쪽은 뭐 경희대 국제캠퍼스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새 아파트는 아니고요. 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나마 지금 영통역 자이프라쉘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나마 신축인 아파트들인데 신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연식이 꽤 나가거든요. 특히 영통역 주변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을 해야 그나마 새 아파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재건축은 아직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주변에 자차로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삼성 관련 일자리가 많습니다. 바로 밑에 기흥 캠퍼스가 있고요. 뭐 화성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삼성 디지털시티 수원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 주요 일자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통역에서 판교역까지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판교역까지 지하철로 37분 소요가 됩니다.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 10분 합치면은 총 47분 정도 소요되겠죠. 1시간 이내에 판교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통역에서 강남역까지는 54분 걸립니다. 지하철로만은 1시간 이내에 걸리는데 이제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 10분까지 합치면은 1시간 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종로 쪽으로 가는 시간은 1시간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지에서 출발했을 때 1시간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구성역, 그 영통역이 있잖아요. 영통역 그 수인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구성역 바로 옆에 GTX 용인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밑에 빨간색 표시를 해뒀어요. A 노선에 용인역 생길 예정인데 영통역에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 GTX가 개통되면은 갈아타면 영통역에서 타고 가다가 구성역에서 내려서 용인역에서 갈아타면은 강남 수서역까지 2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단지에서 뭐 걸어가는 시간 10분 합쳐서 35분이면은 강남에 도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후 GTX A 노선 개통 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용인역에서 GTX A 노선까지 5정거장이면 갑니다. 동쪽으로 5정거장 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서쪽으로 수원역 쪽으로 5정거장을 가면은 거기는 GTX C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X A도 탈 수 있고 C 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결국에는 그 강남 삼성역에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 노선이 먼저 지어지니까 A 노선을 타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장점은 역세권이라서 판교 접근성이 좋습니다. 판교 일자리 있는 사람들 접근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추후 GTX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주변이 이미 아파트 단지입니다. 뭐 재개발하는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주변에 이미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깔끔한 편입니다. 오래된 단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다. 그 다음에 주변 유일한 신축 아파트라서 인근 대장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대수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주변이 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장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역까지 10분이나 걸리긴 하지만 역과 가까운 아파트들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층수도 애매해서 재건축도 못합니다. 자, 단점은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는 일부 있습니다만은 리모델링 하는데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중에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대로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물론 녹지공원을 바로 앞에 조성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로가 있다는 점 단점이죠. 자, 가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이 7억 7,200에서 8억 6,300이고요. 확장비는 1,800만원, 2,200만원이 있습니다. 100 타입은 9억 9천에서 10억 7,600이고 확장비는 2,500만원입니다. 에어컨은 396만원에서 854만원이고요. 이 가격들을 합쳤을 때 84 타입은 총 7억 9,400에서 8억 9,300, 100 타입은 10억 2천에서 11억 1,000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 표시한 데가 바로 영통역 자이프라시레일인데요. 사실 옆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비교해 볼게요. 왜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84 타입이 없습니다. 여기 대형 평수만 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입주해서 거의 15년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243세대. 세대수도 적고요. 거의 15년 돼가는 아파트인데 여기 영통역자이는 2026년 12월에 입주면은 네, 거의 18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8년에서 거의 20년 차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랑 신축이랑 있으면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 122 타입 45평 호가가 6억 9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뭐 7억 1천까지도 되고요. 어떤 단지는, 그러니까 어떤 층은 8억 1천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통역 자이프라실 100 타입보다 평수도 넓은데 가격도 싸죠. 20년 연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년이 아니라 나중에 입주했을 때 한 18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 비쌀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영통역 자이프라실 들어가느니 바로 옆에 엄청 큰 아파트 단지 들어가겠다 이럴 수 있어요. 15년 차이 나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다음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지는 영통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인데요. 세대수는 비슷합니다. 640세대고요. 2017년에 입주했습니다. 네, 그나마 준신축이죠. 2017년에 입주했으면 뭐 거의 6, 7년 돼가는 아파트인데요. 74 타입 호가가 6억 이상입니다. 왜 74 타입을 가져왔냐 하는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84 타입이 없습니다. 84 타입이 없어요. 74 타입 호가가 6억 이상이고 실거래가가 6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84 타입이면 한 1억 정도 비싸지 않을까 생각해서 7억 뭐 4천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나왔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식 차이가 또 나죠. 네. 지금은 뭐 6, 7년 된 준신축 아파트이지만 저 2026년쯤 되면은 벌써 10년 차이가 납니다. 두 아파트가 10년 차이가 나는 아파트면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통역 주변 말고 한정거장 뭐 왼쪽으로 가서 망포역 주변을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영통역 주변이 다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어요. 아까 바로 옆에 옆 단지는 비교했지만 평수가 뭐 84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망포역 한정거장 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통 SK뷰라는 아파트인데요. 2016년에 입주했습니다. 이것도 뭐 나름 지금은 신축이지만 나중에 10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710세대입니다. 그리고 역까지 수인분당선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9분 10분으로 비슷합니다. 도착 시간 비슷하고요. 자, 84 타입 호가가 여기는 7억 6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랑 느낌이 살짝 다르죠. 여기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84 타입 실거래가가 8억 3천까지도 찍었습니다. 5월달에 21층 찍었는데요. 네. 자, 한정거장만 왔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시세대로 나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영통역 자이프라시엘이 7억 9,400에서 한마디로 8억에서 9억 사이잖아요. 8억에서 9억 사이인데 여기는 8억 초반에도 실거래가 찍혔고 호가는 7억 6천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식 차이가 나중에 10년 이상 차이 나겠죠. 2026년 입주니까 10년 딱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교할 단지는 바로 힐스테이트 영통입니다. 여기는 사람들 선호도가 더 큽니다. 왜냐? 바로 앞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 바로 밑에 초등학교 있고 그 왼쪽 편에
다 새 아파트입니다. 다 연식이 비슷한 새 아파트들이라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2017년에 입주했고요. 여기도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3년이니까요, 현재가. 준신축이라고 보고, 게다가 세대수도 많습니다. 2140세대. 자, 여기는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물론, 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영통역 자이프라시엘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바로 앞에 있지, 그 다음에 세대수도 굉장히 크고, 주변에 연식 비슷한 새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상급지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84 타입 호가가 9억 1000 이상, 그 다음에 9억 5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아까 비교했던 영통 SK뷰에 비해서 가격이 뛰었죠. 연식은 비슷한데 네, 가격이 뛰었습니다. 84 타입 실거래가가 9억 6천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영통역 자이프라시엘은 만약에 주변 아파트들이 다 저렇게 신축, 대단지로 들어섰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가격이 더 크게 올랐을 수 있어요. 이 가격이 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신축 지을 데가 없고 재건축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리모델링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가격대를 뚫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로서 9억 6천을 뚫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나중에 10년 차이 나는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 신축발이라는 영향을 받고 가격이 릴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축발이라는 걸 무시 못하니까요. 그럼 그때 갈아타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그럼 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 봤을 때 상한가 가장 올라봤자 여기 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창 신축 입주하고 신축일 때는 가격이 얼추 비슷해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있는 옆 단지와 가격을 비교하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평수 더 넓혀갈래? 연식 10 몇 년 차이 나더라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입주하게 되면 그 단지와 거의 17년 정도 연식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마냥 비싸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한정거장 차인 망포역 인근 준신축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은 그냥 시세에 나왔다. 또는 시세보다 조금 비싼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잖아. 이 가격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시세보다 살짝 비싸게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인근의 실거주 나 영통역 여기에 실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비싸 청약 안 해 이렇게 포기할 만큼의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시세보다 살짝 비싸다 이 느낌입니다. 자,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서향, 남동향이 있고요. 방 4개, 여기 베타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파룸은 다른 타입에서 알파룸이라고 부르고 여기선 베타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4개입니다. 화장실 2개고요. 안방에서 드레스룸을 가려면 이 베타룸을 거쳐야 된다는 점 확인하고 청약칸 넣으시기 바랍니다. 84B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서향, 남동향입니다. 방 4개, 여기는 알파룸이 따로 있습니다. 주방 옆에. 화장실 2개고요. 84A 타입보다도 일반적인 평면도죠. 보통 안방에서 드레스룸 바로 가는데 베타룸이 아까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지금 84B 타입처럼 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드레스룸 갈 수 있게. 그 다음 84C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84C 타입은 84A 타입이랑 B 타입과는 다르게 알파룸, 베타룸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다음은 84D 타입 보겠습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아까랑 비슷합니다. 알파룸이 없습니다. 그 다음 100 타입입니다. 이거는 20세대밖에 안 나왔어요.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여기 현관이 굉장히 큽니다. 네, 현관이 커요. 드레스룸, 주방, 식당, 팬트리 공간 등이 전반적으로 다 길쭉하고 큽니다. 네, 방 개수를 늘린 게 아니라 그냥 방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냥 드레스룸, 주방, 식당 이런 거를 길게 늘려놨어요. 현관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조금 아쉬움이 남죠. 차라리 방 하나를 더 크게 뽑았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파룸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대신 거실에 창이 2쪽이나 있습니다. 개방감이 아주 상당할 겁니다. 주방, 식당 쪽에도 저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할 겁니다.
청약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날 특별 공급이 있고요. 1월 9일 1순위, 1월 10일 2순위가 있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 있습니다. 1년 뒤에 분양권을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1순위이지만 경쟁시, 용인시 거주자 우선 공급을 됩니다. 그 다음에 8호 타입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 타입 초과 추첨제 100%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네,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신축 아파트이지만 주변은 구축들이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일자리 접근성, 삼성전자 이런 쪽 접근성 좋고요. 그다음에 판교 접근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GTX 개통 시 간접적으로 호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조금 더 주고 망포역 인근 신축을 지금 준신축이 된 거를 선택해도 되죠. 좀 선택권이 많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막 싸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시세보다 살짝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선택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망포역 인근 준신축을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다. 그때 준신축 지금 선택하면은 지금 영통역 자이프라시에르랑 10년 차이 난다. 그럼 차라리 10년 차이 날 바에는 지금 이거 영통역 자이프라시에를 갖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실거주자라면 영통역 인근에 실거주해야 한다면은 청약을 하겠습니다. 왜냐? 그 주변에 새 아파트 없잖아요.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단 다른 아파트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별로일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은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같이 새롭게 올라가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면서 가격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뉴타운처럼요. 여기는 가격이 싸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의 시세보다 살짝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포기할 만한 이거 쓰레기 가격에 이럴 만한 가격은 또 아니에요. 영통역 인근 중 대장단지가 될 것입니다. 세대수가 이렇게 적긴 하지만 400 몇 세대긴 하지만 왜냐면 이 주변은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가 있지만 요즘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떨어져서 중지되는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리모델링이면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겠죠.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에 리모델링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영통역 주변에 들어서면은 그 아파트가 대장 단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영통역 자이프라시엘이 영통역 주변에서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라면은 여러 대안이 많습니다. 왜냐면 시세보다 1억 싸게 나왔으면은 당연히 투자를 고려하겠지만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살짝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거주자라면은 여기 가서 살래, 새 아파트 누리고 살래 하면 청약 넣을 수 있겠지만 투자자라면은 차라리 돈 생각만 한다면은 GTX와 가까운 수원역 포르지오 자이를 살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거기는 지금 호가가 지금 여기 분양가보다 쌉니다. GTX 바로 5분 거리면 참 좋겠지만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을 아예 이용 못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싸게 나왔다. 그래서 돈 차익만 생각한다면은 그 수원역 포르지오 자이를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청약을 넣으면은 돈이 처음에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으면은 또는 주담대를 많이 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걸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환경에 맞춰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가 돈이 별로 없다. 근데 새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하는 사람은 영통역 자이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근 신축 대단지 인프라를 생각하면은 매구역이나 망포역 역세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파트만 새 아파트인 것보다 주변 신축 인프라를 누릴래 이러시는 분은 매구역이나 망포역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분양가가 싸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